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 연속 보도, 과연 들여다볼 수 있는 개인정보 얼마나 될까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한만큼 책임감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온라인 통합 포털 시스템입니다. 이 전산망으로 일단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건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평생 범죄 경력, 그러니까 전과와 언제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까지 낱낱이 보게 됩니다. 휴대용 조회기로는 수배 조회와 운전면허 조회, 차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제3자에게 알려졌을 경우 명예는 물론 어떤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함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지난해 2달간 광주와 전남에서만 1,500여 건이나 불법으로 조회됐습니다. 전국 16개 경찰청으로 확대하면 한 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무단 조회 피해자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은 자기 정보가 조회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걸 알았다 해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밖에 알 수 없는 자신의 전과가 남의 귀에 들어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모 씨. 6개월째 진정도 넣어보고 정보 공개 청구도 해봤지만 문제는 누가 자기 전과를 알아봤는지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금방 넘을 거 알고 싶으면 하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 누가 조회했는가 그걸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개인정보를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권한이 크지만 국민의 감시의 눈은 다가서기 어렵고 불법 조회로 인한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경찰은 직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자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인 폭행 사건 신고 내용을 전달받는가 하면 불법 차적 조회와 영장 없는 CCTV 확인까지 현직 경찰관들의 본분을 잊은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강원도 춘천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 A씨.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 말다툼 끝에 이마와 뺨,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경찰 신고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A씨가 지구대에 있는 동기경찰관 C씨에게 112 신고 처리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C씨는 신고자와 목격자 개인정보는 물론 폭행 사실 등에 포함된 사건 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곧 진행이 되겠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었던 상태죠. 앞서 강원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여경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 현직 경찰관 2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로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경찰관 중 1명은 당시 교제했던 피해 여경이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또 동료 경찰관 차량을 사적으로 수배해 주민조회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경찰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신분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허투루 쓰면서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어리숙한 경찰이 관내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번 사건은 참으로 황당하고 한심스러운데요.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경찰 내부에서 사실상 언제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때로는 개인적인 편의와 청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취재입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에 한해서만 개인 주소와 연락처, 차적,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을 신속하게 가려내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엉뚱한 곳에 쓰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려고 지인들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고 성매매업자의 청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넵니다. 심지어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언론사 기자에게 건넸다 해임된 경찰도 있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했다 적발된 경찰은 287명. 호기심 같은 사적 목적이 대부분이었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열람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쓰이거나 유출 사실이 알려지지만 않는다면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적발된 경찰 가운데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봉과 견책 수준의 경징계였습니다. 전화선을 타고 줄줄 새어나간 시민의 개인정보. 경찰을 사칭한 범인을 쫓는 것만큼이나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제한하고 유출 행위를 엄하게 징계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A라는 놈이 이제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는 거야. 회사 기밀을.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 첩보를 입수한 거야. 그럼 이제 요 놈이 기밀 빼돌리는 걸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얘 컴퓨터를 가지고 와갖고 이 컴퓨터에다가 들어가서 얘가 알아낸 거야, 얘 정보를.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얘 컴퓨터 안에 기록들을 다 살펴보는 거야. 그럼 무슨 죄가 돼? 비밀 침해죄. 응? 이해가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니까 비밀 침해죄. 근데 판례가 위법성 조각으로 처리해 준 거야. 왜 그러냐? 자, 얘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어떻게 조사했냐면 만약 기밀이 말콤 X야. 그러면 이 찾는 조에 말콤 X만 친 거야. 전혀 얘 개인 정보는 본 게 아니라 말콤 X 그것만 딱 보고 조사한 거야. 그럼 방법이 지나친 거다, 안 지나친 거다? 안 지나친 거다. 그래서 이건 위법성 조각으로 처리야. 뭐라고? 뭐라고? 아, 그렇죠. 현직 검사가 용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건 자체도 놀라웠지만 충격적인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호기심이 생긴 검사와 수사관 13명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또 이를 온라인상에 유출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무단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일선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조회 단말기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수사 기록과 웬만해선 알기 힘든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수사 목적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광전비 씨는 경찰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무단조회 감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경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사기관들이 자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무단조회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엔 광주지방경찰청의 감사 내용을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부경찰서 사무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인 채권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수배 사실을 경찰 자체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수사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 조회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안별로 그 중요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정보 유출 단계는 아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달 동안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실태를 자체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32명의 경찰관이 199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연예인들의 주소를 들여다보거나 지인과 동창이 어디 사는지 찾아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동료 경찰관들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경찰 상급자가 어디 사는지 조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 직전 소속 경찰관 2,800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지만 불법 조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광주 MBC가 구체적 감사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공개될 경우 경찰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한 경찰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 연속 보도, 과연 들여다볼 수 있는 개인정보 얼마나 될까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한만큼 책임감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온라인 통합 포털 시스템입니다. 이 전산망으로 일단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건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평생 범죄 경력, 그러니까 전과와 언제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까지 낱낱이 보게 됩니다. 휴대용 조회기로는 수배 조회와 운전면허 조회, 차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제3자에게 알려졌을 경우 명예는 물론 어떤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함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지난해 2달간 광주와 전남에서만 1,500여 건이나 불법으로 조회됐습니다. 전국 16개 경찰청으로 확대하면 한 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무단 조회 피해자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은 자기 정보가 조회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걸 알았다 해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밖에 알 수 없는 자신의 전과가 남의 귀에 들어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모 씨. 6개월째 진정도 넣어보고 정보 공개 청구도 해봤지만 문제는 누가 자기 전과를 알아봤는지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금방 넘을 거 알고 싶으면 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누가 조회했는가 그걸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개인정보를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권한이 크지만 국민의 감시의 눈은 다가서기 어렵고 불법 조회로 인한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경찰은 직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자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인 폭행 사건 신고 내용을 전달받는가 하면 불법 차적 조회와 영장 없는 CCTV 확인까지 현직 경찰관들의 본분을 잊은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강원도 춘천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 A씨.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 말다툼 끝에 이마와 뺨,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경찰 신고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A씨가 지구대에 있는 동기경찰관 C씨에게 112 신고 처리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C씨는 신고자와 목격자 개인정보는 물론 폭행 사실 등이 포함된 사건 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곧 진행이 되겠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었던 상태죠. 앞서 강원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여경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 현직 경찰관 2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로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경찰관 중 1명은 당시 교제했던 피해 여경이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또 동료 경찰관 차량을 사적으로 수배해 주민조회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경찰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신분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허투루 쓰면서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어리숙한 경찰이 관내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번 사건은 참으로 황당하고 한심스러운데요.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경찰 내부에서 사실상 언제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때로는 이 개인적인 편의와 청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취재입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에 한해서만 개인 주소와 연락처, 차적,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을 신속하게 가려내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엉뚱한 곳에 쓰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려고 지인들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고 성매매업자의 청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넵니다. 심지어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언론사 기자에게 건넸다 해임된 경찰도 있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했다 적발된 경찰은 287명. 호기심 같은 사적 목적이 대부분이었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열람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쓰이거나 유출 사실이 알려지지만 않는다면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적발된 경찰 가운데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봉과 견책 수준의 경징계였습니다. 전화선을 타고 줄줄 새어나간 시민의 개인정보. 경찰을 사칭한 범인을 쫓는 것만큼이나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제한하고 유출 행위를 엄하게 징계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A라는 놈이 이제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는 거야. 회사 기밀을.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 첩보를 입수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놈이 기밀 빼돌리는 걸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얘 컴퓨터를 가지고 와갖고 이 컴퓨터에다가 들어가서 얘가 알아낸 거야, 얘 정보를.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얘 컴퓨터 안에 기록들을 다 살펴보는 거야. 그럼 무슨 죄가 돼? 비밀 침해죄. 응? 이해가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니까 비밀 침해죄. 근데 판례가 위법성 조각으로 처리해 준 거야. 왜 그러냐? 자, 얘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어떻게 조사했냐면 만약 기밀이 말콤 X야. 그러면 이 찾는 조에 말콤 X만 친 거야. 전혀 얘 개인 정보는 본 게 아니라 말콤 X 그것만 다 보고 조사한 거야. 그럼 방법이 지나친 거다, 안 지나친 거다? 안 지나친 거다. 그래서 이건 위법성 조각으로 처리해. 뭐라고? 뭐라고? 아, 그렇죠. 현직 검사가 용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건 자체도 놀라웠지만 충격적인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호기심이 생긴 검사와 수사관 13명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또 이를 온라인상에 유출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무단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일선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조회 단말기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수사 기록과 웬만해선 알기 힘든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수사 목적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광전비 씨는 경찰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무단조회 감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경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사기관들이 자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무단조회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엔 광주지방경찰청의 감사 내용을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부경찰서 사무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인 채권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수배 사실을 경찰 자체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수사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 조회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안별로 그 중요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정보 유출 단계는 아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달 동안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실태를 자체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32명의 경찰관이 199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연예인들의 주소를 들여다보거나 지인과 동창이 어디 사는지 찾아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동료 경찰관들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경찰 상급자가 어디 사는지 조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 직전 소속 경찰관 2,800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지만 불법 조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광주 MBC가 구체적 감사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공개될 경우 경찰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한 경찰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 연속 보도, 과연 들여다볼 수 있는 개인정보 얼마나 될까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한만큼 책임감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온라인 통합 포털 시스템입니다. 이 전산망으로 일단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건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평생 범죄 경력, 그러니까 전과와 언제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까지 낱낱이 보게 됩니다. 휴대용 조회 기로는 수배 조회와 운전면허 조회, 차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제3자에게 알려졌을 경우 명예는 물론 어떤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함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지난해 2달간 광주와 전남에서만 1,500여 건이나 불법으로 조회됐습니다. 전국 16개 경찰청으로 확대하면 한 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무단 조회 피해자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은 자기 정보가 조회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걸 알았다 해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밖에 알 수 없는 자신의 전과가 남의 귀에 들어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모 씨. 6개월째 진정도 넣어보고 정보 공개 청구도 해봤지만 문제는 누가 자기 전과를 알아봤는지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금방 넘을 거 알고 싶으면 해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누가 조회했는가 그걸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개인정보를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권한이 크지만 국민의 감시의 눈은 다가서기 어렵고 불법 조회로 인한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경찰은 직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자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인 폭행 사건 신고 내용을 전달받는가 하면 불법 차적 조회와 영장 없는 CCTV 확인까지 현직 경찰관들의 본분을 잊은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강원도 춘천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 A씨.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 말다툼 끝에 이마와 뺨,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경찰 신고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A씨가 지구대에 있는 동기경찰관 C씨에게 112 신고 처리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C씨는 신고자와 목격자 개인정보는 물론 폭행 사실 등에 포함된 사건 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곧 진행이 되겠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었던 상태죠. 앞서 강원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여경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 현직 경찰관 2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로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경찰관 중 1명은 당시 교제했던 피해 여경이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또 동료 경찰관 차량을 사적으로 수배해 주민조회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경찰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신분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허투루 쓰면서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어리숙한 경찰이 관내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번 사건은 참으로 황당하고 한심스러운데요.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경찰 내부에서 사실상 언제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때로는 개인적인 편의와 청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취재입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에 한해서만 개인 주소와 연락처, 차적,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을 신속하게 가려내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엉뚱한 곳에 쓰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려고 지인들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고 성매매업자의 청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넵니다. 심지어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언론사 기자에게 건넸다 해임된 경찰도 있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했다 적발된 경찰은 287명. 호기심 같은 사적 목적이 대부분이었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열람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쓰이거나 유출 사실이 알려지지만 않는다면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적발된 경찰 가운데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봉과 견책 수준의 경징계였습니다. 전화선을 타고 줄줄 새어나간 시민의 개인정보. 경찰을 사칭한 범인을 쫓는 것만큼이나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제한하고 유출 행위를 엄하게 징계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A라는 놈이 이제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는 거야. 회사 기밀을.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 첩보를 입수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놈이 기밀 빼돌리는 걸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얘 컴퓨터를 가지고 와갖고 이 컴퓨터에다가 들어가서 얘가 알아낸 거야, 얘 정보를.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얘 컴퓨터 안에 기록들을 다 살펴보는 거야. 그럼 무슨 죄가 돼? 비밀 침해죄. 응? 이해가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니까 비밀 침해죄. 근데 판례가 위법성 조각으로 처리해 준 거야. 왜 그러냐? 자, 얘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얘가 어떻게 조사했냐면 만약 기밀이 말콤 X야. 그러면 이 찾는 조에 말콤 X만 친 거야. 전혀 얘 개인 정보는 본 게 아니라 말콤 X 그거만 딱 보고 조사한 거야. 그럼 방법이 지나친 거다, 안 지나친 거다? 안 지나친 거다. 그래서 이건 위법성 조각으로 처리해. 뭐라고? 뭐라고? 아, 그렇죠. 현직 검사가 용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건 자체도 놀라웠지만 충격적인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호기심이 생긴 검사와 수사관 13명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또 이를 온라인상에 유출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무단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일선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조회 단말기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수사 기록과 웬만해선 알기 힘든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수사 목적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광전비 씨는 경찰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무단조회 감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경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사기관들이 자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무단조회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엔 광주지방경찰청의 감사 내용을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부경찰서 사무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인 채권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수배 사실을 경찰 자체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수사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 조회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안별로 그 중요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정보 유출 단계는 아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달 동안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실태를 자체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32명의 경찰관이 199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연예인들의 주소를 들여다보거나 지인과 동창이 어디 사는지 찾아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동료 경찰관들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경찰 상급자가 어디 사는지 조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 직전 소속 경찰관 2,800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지만 불법 조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광주 MBC가 구체적 감사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공개될 경우 경찰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한 경찰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 연속 보도, 과연 들여다볼 수 있는 개인정보 얼마나 될까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한만큼 책임감도 가져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온라인 통합 포털 시스템입니다. 이 전산망으로 일단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건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평생 범죄 경력, 그러니까 전과와 언제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까지 낱낱이 보게 됩니다. 휴대용 조회기로는 수배 조회와 운전면허 조회, 차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제3자에게 알려졌을 경우 명예는 물론 어떤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함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지난해 2달간 광주와 전남에서만 1,500여 건이나 불법으로 조회됐습니다. 전국 16개 경찰청으로 확대하면 한 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무단 조회 피해자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은 자기 정보가 조회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걸 알았다 해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밖에 알 수 없는 자신의 전과가 남의 귀에 들어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모 씨. 6개월째 진정도 넣어보고 정보 공개 청구도 해봤지만 문제는 누가 자기 전과를 알아봤는지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금방 넘을 거 알고 싶으면 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누가 조회했는가 그걸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개인정보를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권한이 크지만 국민의 감시의 눈은 다가서기 어렵고 불법 조회로 인한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경찰은 직무 특성상 개인 정보를 자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인 폭행 사건 신고 내용을 전달받는가 하면 불법 차적 조회와 영장 없는 CCTV 확인까지 현직 경찰관들의 본분을 잊은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강원도 춘천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 A씨.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 말다툼 끝에 이마와 뺨,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경찰 신고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A씨가 지구대에 있는 동기경찰관 C씨에게 112 신고 처리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C씨는 신고자와 목격자 개인정보는 물론 폭행 사실 등에 포함된 사건 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곧 진행이 되겠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었던 상태죠. 앞서 강원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여경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
현직 경찰관 2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로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경찰관 중 1명은 당시 교제했던 피해 여경이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또 동료 경찰관 차량을 사적으로 수배해 주민조회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경찰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신분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허투루 쓰면서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리숙한 경찰이 관내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번 사건은 참으로 황당하고 한심스러운데요.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경찰 내부에서 사실상 언제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때로는 개인적인 편의와 청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취재입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에 한해서만 개인 주소와 연락처, 차적,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을 신속하게 가려내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엉뚱한 곳에 쓰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려고 지인들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고 성매매업자의 청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넵니다. 심지어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언론사 기자에게 건넸다 해임된 경찰도 있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했다 적발된 경찰은 287명. 호기심 같은 사적 목적이 대부분이었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열람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쓰이거나 유출 사실이 알려지지만 않는다면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적발된 경찰 가운데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봉과 견책 수준의 경징계였습니다. 전화선을 타고 줄줄 새어나간 시민의 개인정보. 경찰을 사칭한 범인을 쫓는 것만큼이나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제한하고 유출 행위를 엄하게 징계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A라는 놈이 이제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는 거야. 회사 기밀을.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 첩보를 입수한 거야. 그럼 이제 요 놈이 기밀 빼돌리는 걸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얘 컴퓨터를 가지고 와갖고 이 컴퓨터에다가 들어가서 얘가 알아내는 거야, 얘 정보를.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얘 컴퓨터 안에 기록들을 다 살펴보는 거야. 그럼 무슨 죄가 돼? 비밀 침해죄. 응? 이해가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니까 비밀 침해죄. 근데 판례가 위법성 조각으로 처리해 준 거야. 왜 그러냐? 자, 얘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어떻게 조사했냐면 만약 기밀이 말콤 X야. 그러면 이 찾는 조에 말콤 X만 친 거야. 전혀 얘 개인 정보는 본 게 아니라 말콤 X 그것만 딱 보고 조사한 거야. 그럼 방법이 지나친 거다, 안 지나친 거다? 안 지나친 거다. 그래서 이건 위법성 조각으로 처리해. 뭐라고? 뭐라고? 아, 그렇죠. 현직 검사가 용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건 자체도 놀라웠지만 충격적인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호기심이 생긴 검사와 수사관 13명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또 이를 온라인상에 유출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무단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일선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조회 단말기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수사 기록과 웬만해선 알기 힘든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수사 목적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광주 경찰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무단조회 감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경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사기관들이 자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무단조회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엔 광주지방경찰청의 감사 내용을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부경찰서 사무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인 채권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수배 사실을 경찰 자체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수사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 조회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안별로 그 중요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정보 유출 단계는 아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달 동안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실태를 자체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32명의 경찰관이 199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연예인들의 주소를 들여다보거나 지인과 동창이 어디 사는지 찾아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동료 경찰관들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경찰 상급자가 어디 사는지 조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 직전 소속 경찰관 2,800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지만 불법 조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광주 MBC가 구체적 감사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공개될 경우 경찰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한 경찰이